안녕하세요. 모질게 신토익 이코노미 RC 천재 강의를 맡게 된 토익 강사 박진영입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과 이제 열심히 토익 공부를 함께 해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신토익으로 바뀌면서 걱정이 참 많으실 거예요. 이 신토익이 독해 분량이 훨씬 더 많아졌고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더 부족해서 많은 분들이 더 예전 토익보다 어렵게 느끼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올바른 전략만 갖고 있다면 신토익으로 가셨어도 여러분 문제 푸는데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약 20강에 거쳐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걸 옆에서 딱 도와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은 저 이 교재를 열심히 푸시고요. 저와 함께 이렇게 인강으로 만나보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할 자신 있으시죠? 저랑 맨날 만나보면서 완강하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신토익에 대한 전략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C에는 파트가 5, 6, 7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그 어떤 파트 하나도 여러분들이 서투로 공부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서투로. 그래서 다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될 텐데요. 오늘 1강에서는 여러분들과 파트 5, 6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1회, 문제집 1회 다 푸셨죠? 그럼 저랑 같이 파트 5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5는 총 3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중에서 이 인강에서 다룰 그 문제는 총 5문제. 정말 중요한 5문제를 쏙쏙 뽑아서 여러분들에 대해 핵심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저의 강좌를 들으시고 모르시는 부분은 열심히 필기를 하셔서 자신의 것으로, 본인의 것으로 꼭 만드셔야 돼요. 그렇게 공부만 하신다면 신토익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점수 쑥쑥 넣으실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해온 파트 5 문제는 112번이 되겠습니다. 자, 112번 먼저 살펴볼게요. 자, 먼저 파트 5는 이렇게 A, B, C, D 보기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파트 5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리가 돼 있죠. 문법 문제, 어휘 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오늘 첫 강좌라 문법 얘기는 살짝 중간에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어휘 문제 위주로 일단은 구성을 해봤습니다. 토익에 나오는 어휘는 여러분들 안 중요한 어휘들이 아니라 정말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어휘들이에요. 그리고 회사에서 진짜 많이 쓰이는 어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토익 단어를 잘 정리를 해주신다면 나중에 정말 뭐 외국계 회사라든지 뭐 외국 거래처를 만났을 때 사람들을 다 쓸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게 중요하고 훌륭한 단어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토익에 많이 나오는 어휘를 잘 아는지 모르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5는 굉장히 빨리 푸셔야 돼요. 저희가 독해가 늘어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파트 5는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12번을 보셨는데 일일이 대입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 힌트 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보이시죠? 자, 이 단어만 보고서도 정답을 정말 1초 만에 찍으실 수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요. 자, 그럼 여기서는 정답이 누구죠? 정답 보자마자 A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자, 제가 굳이 해석을 안 해도 A를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구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맨 앞빈칸 쉼표. 뭐라고 여러분들? 맨 앞빈칸 쉼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 스타일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먼저 문법적으로 다가가 보도록 할게요. 자, 맨 앞빈칸 쉼표가 나왔다는 것은 쉼표 뒤에가 주절입니다. 주인공인절. 여기 나오는 진짜 주어 동사가 이렇게 쭉 이어지고요. 그러면 진짜 주어 동사 앞에 쉼표랑 함께 나온 이 덩어리는 바로 수식어구입니다. 수식어구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모양의 수식어구를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 또 다른 주어 동사 절을 주절과 접속시켰다. 접속사절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토익에 자주 나오는 접속사절은 여러분 한정적입니다. 몇 마리 정도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암기하고 계시면 돼요. 근데 그 머릿속에 있는 토익에 자주 나오는 접속사절 중에서 이 that절이랑 이어지는 접속사절은 여기 중에 now밖에 없죠. 자, 정리합니다. 여기 나오는 now는 지금 이런 뜻보다는 now that절, 대사고 연결이 돼서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뜻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때문에라고 하면 머릿속으로 뭐가 먼저 기억이 나시죠? 그죠? because절이랑 같아요. 근데 because절보다 토익에서는 이렇게 now that절. 또 약간 어렵게 생겼으니까 자주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now that절 지금도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주절이었다라고 해서 굳이 해석을 하지 않아도 이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시간을 아껴서 해석은 독해 가서 하셔야 돼요. 독해 가셔서. 자, 그리고 나머지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중에 접속사절이 좀 있죠. as랑 do도 접속사절이긴 하지만 that절이랑 나올 수가 없고요. 그리고 for은 뒤에 명사랑 오는 전면구죠. 자, 그래서 now that절 뭐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암기를 해주시고요. 근데 now that절만 알려드리기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now that절 말고도
토익에 굉장히 많이 나온 접속사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쉬운 마음에 이렇게 표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쭉 한번 표를 보시고요. 이 중에서 모르는 것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토익은 자주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순위를 알려드리자면 일단 1순위가 역접, 반대로 이을 때, 그 다음에 2순위가 이유, 아까 정답으로 나왔죠? 나우대절이 껴있는 이유. 요 두 아이는 정말 많이 나오니까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although부터 시작하는 모모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while, 이때 while은 동안해가 아니라 반면해죠. 반에서 반면에. 그래서 요 아이들, 동의어들까지 딱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 회사에서는 늘상 이유를 대야 돼요. 그래서 because절도 쓰지만 원래 as절, since절까지도 모두 때문에로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시간도 볼까요? 시간에서도 when절, as soon as절 하자마자 이런 아이들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겠고요. 조건을 걸 일도 생기겠죠. 그래서 만약에 if절, 만약에 뭐가 아니라면 unless절, 일단 한번 뭐뭐 하고 나면 once절, 여러 가지 접속사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if의 동의어로 provided 대절도 나오는데 이때는 제공하다가 아니라 만약이란 뜻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4대 천왕, 그래서 역접, 이유, 시간, 조건 외우시고요. 그 밖에 기타 접속사절까지도 여러분들이 다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완벽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자, 저희는 그러면 이 첫 번째 문제는 뒤로 하고 두 번째 문제 한번 해설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뽑아온 두 번째 강의는 113번이에요. 113번 문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역시 ABCD 보기가 다릅니다. 어휘 문제예요. 자, 근데 오늘은 어떤 어휘 문제냐면 일단 힌트에다 표시하죠. vehicle. vehicle 앞에 빈칸이 나왔어요. 그럼 이게 뭐 탈 것, 교통수단, 자동차 다 되는데 이런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걸 문법적으로 보면 혁명이 일어났다. 형용사라고 하죠. 자, 근데 ABCD가 다 보기가 형용사입니다. 근데 그중에 토익에 워낙 괜찮은 자주 나오는 아이가 있어서 넣어서 해석이 된다면 정답인 아이가 있거든요. 정답은 바로 B, reliable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eliable은 일상생활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모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무슨 뜻이죠? 그렇죠. rely on 이란 동사에서 온 단어예요.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이라는 형용사고요. 별표 쫙 굉장히 잘 나옵니다. 알아놓으세요. 근데 이 문제도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지만 토익에서 이렇게 reliable이 당당하게 혼자 나오면 쓰시면 돼요. 근데 가끔 보기에 reliable이랑 비슷하게 생긴 rely on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토익에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만나기 전에 미리 정리해드릴게요. 보기에 나중에 형용사를 쓸 자인데 reliable이랑 reliant가 보기에 동시에 같이 나왔다면 둘 다 굉장히 답으로 잘 나오는 형용사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지? 해석을 해야 되나? 네,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reliable은요. 지금처럼 그냥 자유롭게 혼자 많이 쓰여요. 믿을 만한. 그런데 reliant는요. 혼자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뒤에 on이랑 만날 때만 쓰이게 돼요. 그래서 뭐를 의존하는 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냥 나왔다면 reliable이 답, 뒤에 on이 나왔다면 reliant가 답. 이래서 여러분들이 두 개를 비교해서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reliable하고 reliant랑 또 이제는 동의어가 있는데 dependable, 믿을 만한, dependent on이라고 해서 각각 이렇게 짝이 되니 on이 있고 없고에 따라 여러분들이 정답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저희는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끝내고 세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0번을 함께 풀도록 할 건데요. 120번도 역시 어휘 문제예요. 근데 지금은 자리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뒤에 patrons가 힌트긴 한데요. 투부정사가 왔네요. 투부정사. 투부정사는 to, 동, 목. 동사 원형과 목적어가 이렇게 쓰이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형용사 어휘 문제가 아니라 동사 어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ABCD에 있는 동사를 다 아시긴 하실 텐데요. 일일이 이걸 또 대입한다면 시험장에서 너무 늦겠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고 내 눈으로 여러분들 파악을 하신 게 바로 이 patron입니다. 발음해 볼까요? patron. patron 뭐죠, 여러분들? patron은 여러분 이용객이란 뜻이죠. 뒤에 복수를 붙여서 복수 여러 명이네요. patrons. 그럼 이용객들이라고 사람이 나왔는데 사람이 나오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정답을 빨리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쓰시면 되냐면 1초 만에 정답은 notify 쓰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notify를 정리를 해볼게요. 자, notify는 항상 뒤에 목적어 자리에 사람이 나와서 사람에게 알리다, 알려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B, C, D는 사람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 목적어 자리에 사람을 취하는 동사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각각 얘는 with와 함께 나와서 누구와 함께 동의하다면 with가 껴야 되겠고 generate가 perform도 사람이랑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정리해온 또 이 박스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일명 사람 알림 동사라고 알려드린대요. 시험장 가서 바쁘게 파트 5를 푸실 때 빈칸 뒤에 동사 자리 뒤에 사람이 나왔다. 그럼 머릿속으로 이 아이들을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알려주다란 뜻이라서 inform, notify, advise, remind 사람까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해석은 사람에게 대해 알리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도 되지만 뒤에 사람한테 뭐에 대해서 알려준 건데 그럴 때는 뭐에 대해서를 쓰고 싶을 때 about보다는 of를 많이 써요. 아니면 길게 나올 땐 대절. 그래서 여기도 patrons들에게 of the upcoming closure. 자, 앞으로 다가올 폐쇄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notify가 나왔지만 나머지 동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암기해 주시고 그리고 advise 특히 잘 보세요. advise가 여기서는 충고하다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냥 알리다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알리다 뜻도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사람에게 알리고 알리다고 사람에게 뭔가 확신을 주면서 이게 알리다, 확신시키다라고 할 때는 assure이랑 convince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사람이 나오면 assure 사람, convince 사람 쓰셔야 되겠고 assure이 나중에 답으로 나올 때는 오답 보기 항상 insure이랑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insure는 뒤에 곧장 사람을 목적으로 취하지 않죠. assure만 그렇습니다. assure 사람이라고 완벽하게 알아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는 앞으로 저랑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느끼겠지만 단순히 해석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구조, 모양을 보셔야 돼요. 목적어 자리에 누가 오는가 이런 것들을요. 자, 그래서 잘 체크해 주시고요. 저희는 그 다음 122번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2번도 역시 보기가 다른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근데 지금 문법적으로 접근해 보자면요. 자, 앞뒤를 볼게요. 앞뒤에 be, pp. 자, 수동태 구문이 있습니다. be, pp가 수동태인 건 아시죠? 근데 그 사이를 삐집고 들어간 아이를 쓸 거예요. 그럼 문법적으로 보자면 뭐 be, pp든 have, pp든 주어 동사든 뭔가 완벽한 거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는 애를 저희가 바로 꼽살이 껴서 들어간다. 꼽살이 부사라고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부사는 여러 가지들을 정말 많이 꾸며줘요. 그래서 완벽한 거 사이를 삐집고 많이 들어가는 역할을 하는데 이름부터가 부가적이잖아요. 부사. 근데 이 ly 꼽살이 부사 중에 여러 가지 어휘 중에서 괜찮은 걸 찾아 쓰셔야 됩니다. 그럼 또 이거를 보시고 ly 부사 자리까지는 알았는데 다 언제 대입을 하지?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힌트를 역시 표시를 했는데 지금은 be, pp를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앞덩이 R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R은 과거 시제예요, 현재 시제예요? 당연히 현재인 거 알죠? word이 과거고 R은 현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가장 요즘에 유행하는 또 부사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동사 근처에 부사가 왔으면 해석이 먼저가 아니라 시제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처럼 현재 시제가 왔을 때 항상 답으로 나오는 부사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정답으로 나온 C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C에다가 표시를 하시면 돼요. 자, C는 무슨 단어냐? periodically라고 해서 정기적으로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항상 현재 시제랑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단어들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서 갈게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짧은 시간 안에 보다 많은 거를 전달해 드리고 싶기 때문에 역시 표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한번 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그 빈칸 근처에 동사를 보고요. 자, 과거 시제, 현재 완료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에 따라 각각 답으로 잘 출제되는 부사들이 있어요. 네, 오늘은 아까 문제를 가보도록 하죠. 자, 현재 시제. 아까 R이 나와서 현재 시제였잖아요. 그러면 현재 시제일 땐 이런 아이들이 답으로 됩니다. 자, 그런데 물론 뜻이 그냥 현재 뭐 한다, currently, presently 이런 아이들도 오지만 요 세 줄을 묶을게요. 요 세 줄들이 특히 답으로 잘 나오는데 이런 부사들을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 빈도부사라고 부릅니다. 빈도부사. 자, 그래서 현재 시제가 나오면 빈도부사가 답으로 잘 나온다. 앞자만 따서 아예 외울게요. 현빈. 특정 배우 이름을 여기서 얘기해도 되나요? 그래서 현빈. 그래서 현빈 배우를 생각하면서 꼭 시험장에서 현빈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현재 시제가 나오면 빈도부사가 답으로 쓰시면 됩니다. 왜냐면요. 자, 현재 시제는 지금 당장 일어나는 현재에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현재에 빈도 높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많이 쓰는데 그때 얼마나 반복적으로 일어나냐 할 때 쓰이는 단어들 여기다 정리를 한 겁니다.
아까 정답으로 나왔던 단어는 정기적으로 뭔가 반복된다, 정기적으로 빈도 높게 일어난다인데요. 그때 아까 답으로는 periodically가 나왔고 그 단어 말고도 regularly, routinely, periodically 이 단어들이 모두 정기적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답으로 나오니까 요 세 쌍둥이 암기를 해주시고요. 그거 말고도 뭐 항상, 그다음에 보통 그렇다, 여기 있는 빈도부사들 모두 암기를 해주신다면 시험장 가서 걱정 없이 정답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과거 시대도 좀 봐드릴게요. recently, 최근에 뭐를 했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독해 때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이전에 뭐 했었다. previously, formerly, once. 굉장히 토익이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과거 시제 근처에서 정답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과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 현재 완료죠. 그래서 recently는 여기 중복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lately가 또 오답 보기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lately도 뜻이 최근이긴 한데요. lately는 주로 현재 완료 시제랑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다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미래 시제에서는 shortly 정도 알아내올까요? shortly가 짧게가 아니라 soon이랑 동의어라서 곧 미래에 뭐 하겠다. soon, shortly 미래 시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꼭 이 표를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이 표에서 모르는 게 많다면 스탑 버튼 누르고 다 정리한 다음에 이어서 인강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저희가 깔끔하게 이제는 부사 어휘는 정리를 했으니 그 다음 문제 12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9번도 보기를 봤더니 다 달라요. 자, 이번에는 제가 명사 어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명사 어휘 문제인데 원래 the부터 이렇게 주어져. 주어 자리에 명사 쓰는 거고 앞에서는 가장 위험한이라는 형명, 형용사가 왔어요. 그러면 지금은 뒤에 거랑부터 해석을 해볼 건데 요 단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development가 무슨 뜻이죠? 좀 아는 단어죠. 많이 이제 배웠잖아요. 근데 development는 물론 발전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토익에서는 발전보다는 개발로 가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제품 개발. 그래서 지금도 무슨 신약을 개발하는데 신약 개발과 제가 벌써 말했네요. 그 신약을 개발하는 중에서 가장 위험한 뭐는 뭐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도 모르게 말이 막 튀어나오려고 했는데 정답은 당연히 보자마자 the stage를 쓰셔야겠죠. stage는 제가 아까 단까지는 말했었거든요. 그 신약 개발 단계 중에서 가장 위험한 단계 할 때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뭔가 프로젝트라든지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끝내기가 어려우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뭐 쉬운 단계, 위험한 단계, 어려운 단계 할 수도 있는데 그때 나오는 게 스테이지인데 스테이지는 솔직히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이 단어를 더 외울게요. phase. 페이즈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쭉 하다가 난 최종 단계를 끝냈다. final phase를 completed 했다.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 기출에 많이 나오니까 이 단어를 암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태까지는 저희가 오답을 별로 안 봤었는데 오늘은 오답이 좀 중요하네요. 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다 한 번씩쯤은 다 답으로 나왔던 그런 어휘 단어입니다. 먼저 A 먼저 가볼게요. A는 발음을 proceed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동사로만 읽으면 진행하다예요. 그런데 뒤에 지금처럼 S가 붙어서 명사로 쓰이면 쭉 진행하면서 거둔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불우이웃 돕기 성금이라든지 이런 걸 쭉 이어서 여러분 받았을 때 나오게 되겠고요. 그다음 perspective는 관점, 그다음에 installment는 installation이랑 여러분들 구분을 하셔야 돼요. installation은 설치고 installment는 돈을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할부로 이렇게 낸다라든지 아니면 제가 막 소설을 쓰는데 소설 내용이 너무 길어서 하루아침에 못 끝내니까 1권, 2권, 뭐 1회, 2회 이렇게 나눠서 쓴다든지 이럴 때 쓰는 단어니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들 쭉 파트 5를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은 저희가 품사별로 접속사, 뭐 형용사, 동사, 뭐 부사 이렇게 이제 품사들별로 어휘를 정리했으니 이 중에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확실하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제 파트 6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과 파트 6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파트 5랑 파트 6랑 같아요? 다르죠. 아예 다른 파트예요. 근데 많은 학생분들이 파트 5에서 적용했던 것을 그대로 파트 6에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는 실수하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고요. 자, 파트 6는 파트 5에서 물론 배웠던 게 적용이 되는 부분도 좀 있기는 해요. 하지만 보다 파트 7 독해에 가깝습니다. 신토익에서는 더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럼 파트 6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파트 6는 이렇게 박스가 쭉 이어서 나오는데 요 박스 안에 있는 이 문장들을 막 빈칸 앞뒤만 대충 보고 이렇게 푸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서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박스를 다 봤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나오는 하나, 둘, 셋, 네 문제. 그 네 문제를 다 완벽하게 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신토익으로 가면서 독해가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영어를 잘하려면 독해를 잘 이해를 하셔야죠. 그래서 파트 6도 저희가 쭉 읽으면서 이해를 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희가 네 문제로 구성된 게 이제 파트 6인데요. 저희가 일단 독해랑 성격은 비슷합니다. 항상 종류 먼저 보셔야 돼요. 이메일을 한번 보시고요. 이메일은 항상 여기 골뱅이 뒤에 발신자 수신자의 계정 주소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기 at 다음에 똑같은 계정을 썼다면 같은 회사 쓴 사람들이겠죠. 같은 회사 직원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서로 다른 계정을 썼기 때문에 다른 회사 사람들이구나라고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날짜 있으면 날짜는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오늘은 문제가 그런 게 없었지만 날짜 비교 문제라고 해서 날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날짜가 나왔을 때 그걸로 이제 비교하는 문제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9월 24일 날 쓴 거고 제목은 무조건 보셔야 돼요. 제목은 Business Contract이라고 나와서 아까 안 그래도 계정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이 사업자 Contract 계약을 맺으려고 무슨 편지를 썼나? 그 계약이라는 Contract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독해는 항상 비슷한데요. 토익은 거의 다 두 갈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장들이 어떻게 진행할 거냐. 전반적인 내용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앞으로 언제까지 뭐를 보내주세요. 라는 미래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는 기억하기 쉽게 전세미 이 구조를 계속 암기를 해드릴 건데요. 오늘 이 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인 거, 세부적인 거, 미래 내용 나올 거예요. 그럼 저희가 쭉 처음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우리가 발신자를 좀 확인해 봤어야 되는데 발신자 먼저 확인할까요? 발신자는 일단 CEO예요. 아까 회사 사업자 계약이라고 하더니 그래서 Mix Graphic, 그래픽을 뭔가 하는 그런 사업체 같은데 거기 CEO가 보낸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 때문에 과연 편지를 보냈는지 쭉 한번 13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앞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스터 스미스 씨에게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를 합니다. 저는 I'm Sharon Bix라는 사람이에요. 라고 했고요. 자기가 본인의 이름을 땄네요, 여러분들. 거의 토익에 나오는 회사는 그 자신의 이름을 따서 지금 Bix Graphic이라는 회사의 CEO이자 창립자입니다. 라고 해서 본인의 CEO라고 소개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요. 또 뭐 때문에 편지를 썼지? 그리고 봤는데 일단 131번 풀면서 진행을 할게요. 131번은 보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문법 문제와 해석을 이제는 병합한 문제인데 쭉 읽어볼게요. 나는 recently 과거 나와서 최근에 came across라고 해서 우연히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 내의 광고를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 이미 주어, 동사, 목적어가 썼어요. 그럼 주어, 동사, 목적어를 다 썼는데 그 다음에 또 동사를 쓸 수 있나요? 아니죠. 동사는 한 번밖에 안 나오죠. 그 다음부터는 약간 수식어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A, B, C, D 보자마자 동사는 지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A번의 동사 원형과 D번의 BING 진행형 동사는 지우시고요. 수식어구를 쓸 수 있는 B랑 C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문법적으로만 보면 B랑 C랑 둘 다 괜찮아요.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고 뒤에서 꾸며주는 ING가 올 수도 있는데 해석상 더 적절한 걸 찾자면 정답은 C를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럼 C는 어떻게 나온 건지 알려드릴게요. 자, 앞에 목적어 자리에 광고가 있었죠. 근데 어떤 광고인지 꾸며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꾸며줄 때 우리가 쓰는 걸 바로 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는 사람 꾸며줄 땐 who, 사물 꾸며줄 땐 which나 that을 많이 쓰죠. 근데 이런 게 주격관계대명사인데 주격관계대명사는 그냥 나올 때도 있지만 제가 앞자만 따서 주격관계대명사 비동사 생략된다. 주비생략이라고 하는데 주격관계대명사랑 비동사가 생략되면서 자, 광고는 광고인데 뒤에서부터 찾고 있는 광고가 있는데 그게 쭉 생략이 되고 이 ing만 남게 됩니다. 지금은 광고를 우연히 봤는데 어떤 광고였냐면 파트너십을 찾고 있는 그 광고를 제가 보았습니다. 라고 써서 정답은 C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B가 만약에 나온다면 이때는 찾기 위해서란 뜻이에요. 근데 찾기 위해서 광고를 봤다? 이건 아니거든요. 지금 파트너십을 찾고 있는 광고를 본 거죠. 그래서 약간 이 채용 광고처럼 파트너십 모집이라는 광고를 보고서 관심이 있어서 쓴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 회사가 지금 다른 그래픽 디자인 회사랑 파트너십을 맺고 싶은데 a number of 이건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많은 a lot of랑 똑같죠. 그래서 많은 프로젝트를 할 때 그때 함께할 파트너십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거기서 여기 회사가 그래픽 회사니까 같이 파트너를 뭔가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이메일을 보낸 게 되겠죠. 자, 그래서 131번은 푸셨고요. 자, 132번 갑니다. 저희가 읽었던 게 딱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 더 읽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자기네 회사와 파트너를 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자기네 회사 소개를 하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CEO분이 이메일에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믹스 그래픽 회사는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어휘 문제죠. 근데 experience가 경험 또는 경력이란 뜻인데요. 그 경력 앞에서 경력을 꾸며주는 형용사를 쓸 거예요. 근데 이때도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일일이 대입하지 마시고 경력이라는 다른 단어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딱 있거든요. 되게 엄청 자주 나오는 정답을 보자마자 extensive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extensive는 무슨 뜻이냐면 광범위한이란 뜻이죠. 그래서 광범위한 저희는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경력이 많아요. 잘해요. 이런 말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력이 많냐면 다양한 작은 회사들하고도 일해봤고 큰 회사들하고도 다 일해봤습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경력이 많다는 걸 어필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extensive experience 아예 덩어리째로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extensive는 나중에 경력뿐만 아니라 나는 광범위한 지식도 가졌어. 그럴 때도 이제 여러분들 extensive knowledge 역시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서는 이제 어색하니까 이제 나머지 오답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또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우리가 133번 문제를 갈게요. 저희가 여기 extensive experience까지 냈고 133번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에 new 뜬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이게 바로 신토익에서 처음 등장하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예전 토익에서는요, 파트 6에 아까 전처럼 단어를 쓰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신토익에서는 문장들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가장 적절한 문장을 여기서 찾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요, 133번 어떻게 준비를 하시면 되냐? 앞에 문장과도 이어져야 되지만 특히 뒤에 문장과 특히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앞에까지만 읽고 보면 다 괜찮을 수도 있지만 뒤에 거랑 연결해 봤을 때 보다 괜찮은 걸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기 전에 뒤에 문장을 한번 먼저 읽어볼 건데요. 자, 앞에서는 파트너십 같이 맺고 싶어서 광범위한 경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썼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우리 회사의 웹사이트를 가보면 힌트에다 표시하죠. also에다 표시하겠습니다. also는 항상 힌트로 많이 나와요. also가 무슨 뜻이죠? 또한이라는 뜻인데 또한이라는 말은 앞에서 뭐가 있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거에 이어져서 또한 앞에 문장이랑 뭔가 비슷한 걸 썼어야 돼요. 근데 갑자기 우리 웹사이트에도 또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대해서 라고 나온 거 보이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장 안에 들어갈 거는 이 웹사이트 말고도 우리 회사의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뭔가가 여기 133번에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런 걸 제가 힌트로 알려드렸고 이 중에서 정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바로 D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D를 같이 해석을 해볼게요. 여기서는 우리 회사에 대한 정보를 웹사이트 말고 다른 방법으로 알려주는데 이겁니다. 제가 첨부를 완료했어요. 그 다음 많은 과거의 디자인들까지 나온 거 보이시죠? 그럼 여기 우리가 과거에 했던 디자인을 보여준다는 게 우리 회사에 대한 정보죠. 여러분 솔직히 그래픽 회사가 예전에 했던 디자인 보여주는 것만큼 회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어필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파트너십을 맺고 싶어서 우리는 경력이 있고 경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했던 것, 특히 우리가 전문적으로 하는 것들을 잘 표현해 주기 위해,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과거의 디자인들을 모두 첨부를 해놨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많은 디자인을 첨부를 해놨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만약에 여기서 약간 부족하다면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홈페이지를 가봐라. 홈페이지에도 많은 정보들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어필하는 내용이 이어진 거죠. 그래서 정답은 D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서 약간 오답으로 쓸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이제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그 회사에 대해서 좋은 회사다. 갑자기 이 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 뭐 카피를 하고 있다? 이 단어도 아니고 그다음에 A번은 너무 앞서갔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요 그래픽 회사가 그 당신네 회사랑 지금 일할 기회를 받아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직 일하는 기회가 정말 온 거는 아니에요. 자기가 일하고 싶다고 어필까지만 한 것이지. 그래서 이거는 너무 김칫국 마셨다.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 잡이 문제에선 T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끝인사 갑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보를 줬고요. 저는 정말 당신의 회사와 파트너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썼고요. 마지막 끝인사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세미, 그 미래 부분에 항상 많이 나오는 수거가 되겠는데요. 미래에 뭐 하는 걸 고대합니다 라는 수거가 바로 look forward to 쓰셔야겠죠. 그래서 보자마자 정답은 B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look forward to는 항상 편지 마지막에 많이 쓰는데요. 뒤에 지금처럼 명사를 쓰거나 ing를 써서 뭐뭐 하기를 고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당신의 답장을 기다리겠습니다. 고대하겠습니다 라는 수거니까 꼭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지문은 전체를 다 읽었죠.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맞추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문은 139번에서 142번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이 지문은 notice, 공고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공고가 떴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오늘은 단어를 먼저 외우죠, 여러분들. 자, 일단은 entry라는 단어 먼저 외워보도록 할게요. 토익에 entry가 유독 많이 나와요. 근데 entry란 단어가 나왔을 때 이게 무슨 단어지? 이렇게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일단 entry, enter이랑 비슷한 단어인 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엔터키 치는 것처럼 자료 같은 거 입력하다 할 때 입력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무슨 콘테스트가 열렸을 때 콘테스트에 내 작품 같은 걸 이렇게 내는 거죠. 그럴 때 쓸 때는 출품작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때는 마치 무슨 콘테스트에 본인이 막 출전 선수로 나가는 거, 엔트리 명단 떴다. 그때 나온 그 엔트리랑 비슷해요. 출품작, 출전작. 그런데 여기선 둘 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position이라는 단어랑 같이 왔거든요. 자, 그럼 position은 여러분 토익에서 직책이라는 거죠. 근데 entry 직책은 뭐냐면 지금 막 입장을 한 직책, 즉 신입사원. 신입사원을 말할 때 원래 entry level, entry positi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책이 나왔으니 신입 직책을 뽑는 채용 공고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역시 회사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채용 공고가 쭉 나올 거예요. 그럼 채용 공고는 원래 여러분들이 나중에 외국 가셔서도 관심을 갖고 읽어볼 그런 공고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관심을 갖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작과 간에 역시 139번부터 142번까지 4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한 문제씩 여러분들 집으면서 저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39번 문제가 되는데 굉장히 쉬워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회사에서는요, looking for, 아까 비슷하게 나왔던 단어를 가지면 seeking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정적인 후보자를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후보자를 찾고 있긴 한데 아무 후보자나 찾고 있는 건 아니고요. 교육적인 백그라운드, 뭔가 경력이라기보다는 그 조건, 요건을 가져야 되는데 그 교육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경력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finance, 재정 쪽이거나 아니면 뭐를 이제 전공한 사람들을 뽑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때는 병렬 구조잖아요, 여러분들. 양옆에 A and B 또는 A or B 쓰셔서 명사를 쓸 자리인데 finance를 전공했거나 아니면 여기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 회사 이름을 참고하니 여기가 그냥 회사가 아니죠. accounting firm이에요. accounting은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 회계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회계회사니까 회계를 전공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보기 중에 회계를 찾을 건데 그 아이가 바로 정답은 C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토익에 또 ABC가 나오면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정리를 해드릴게요. accounting, 이게 회계고요. 끝에 until을 붙으면 accountant, 회계사, 사람 명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account만 딱 쓰면요. 이때는 회계가 아니라 우리가 주로 뭐 구글에 너 아이디 있니? 그런 거 할 때, 뭐 페이스북에 아이디 있니? 할 때 쓰는 그 아이디 같은 계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카운트는 계정, 계좌, 아니면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자꾸 사람들이 계정을 만드니까 한 명 한 명의 고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라서 명사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회계를 전공한 그런 후보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먼저 채용 공고가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읽어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우리가 읽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지원자들은 should have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건데 컴퓨터 경력이 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컴퓨터를 굉장히 많이 다루는 그런 직책인가 봐요. 그래서 컴퓨터를 쓰는 경력이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job experience. 이거는 그냥 경력이죠. 일을 해본 경력. 근데 일을 해본 경력은 not 뭐뭐 됩니다. 그러나 prefer 됩니다. 까지를 별표 치도록 하죠. 채용 공고에서 늘상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보자마자 1초 만에 답을 고르셨어야 되는데 정답은 당연히 D를 쓰시면 되죠. D 말고도 다른 단어까지 알아놓을게요. 저희가 이렇게 채용 공고를 썼을 때 이런 전공을 가져야 되고 이런 걸 지녀야 되고 이런 이전 경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requirement, 요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자리에서는 지금 앞에 다른 요건이 나오지만 이전에 경력을 해본, 이전에 일을 해본 그런 경력은 필수적이진 않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쓰이는 애가 지금처럼 is not necessary 또는 is not required 또는 is not mandatory까지 다 하셔야 돼요.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is not necessary 뒤에 항상 나오는 게 preferred인데 이때 preferred는 우대된다, 선호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경력이 꼭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고 경력이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좀 우대는 된다 이런 느낌으로 온 거죠. 그래서 굉장히 토익에서 자주 물어보는 이제는 단어이니까 기억을 꼭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여러분 이어집니다. 또 볼게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봤던 데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자들은 그리고 어떤 지원자인가 봤더니 bilingual language ability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단어를 배우도록 하죠. bilingual,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많이 쓰는 말인데 뭐죠? 이개 국어를 둘 다 유창하게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by가 bicycle처럼 두 개라는 느낌이 있어서 자전거 바퀴 두 개처럼 두 개의 언어를 유창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후보자들이 또 역시 뭔가 선호됩니다. 이런 말을 또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preferred로 썼고 이번엔 favored로 썼고 그럼 이 자리에 적절한 동사를 쓰셔야 되는데 이때는 어휘 문제가 나왔네요. ABCD가 이렇게 비슷하면 어휘 문제가 아니라 잘못 말해서 여러분들 문법 문제가 나왔네요. 문법 문제. 자, 그럼 지금부터 문법 문제를 풀어볼 건데 동사의 문법 문제는 쉽죠. 1단계. 수일치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일치를 해볼 건데 candidates가 복수인 거 보이시죠? S 붙으면 복수. 자, 그러면 아닌 거 제끼고 정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정답은 B 쓰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는 쓸 수가 없어요. candidates는 후보자들인데 여러분 여러 명이거든요. 헷갈리신다면 대명사로 바꾸면 훨씬 더 쉽습니다. 자, 복수니까 they라고 할게요. they 다음에 they is가 올 수 있나요? 절대 안 되죠. they are이죠. 그래서 복수 명사에서는 are를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has도요. they has라는 거 없는 거 아시죠? they have 복수 명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 B는 A랑 C는 수일치에서 이제 없어지게 되겠고요. B랑 D 중에 괜찮은 걸 쓰셔야 되는데 이거는 채용 공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후보자들을 모집해서 이런 사람을 뽑을 거예요 라는 미래 내용인데 거기서 갑자기 생뚱맞게 과거 동사가 나오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저런 능력이 있으면 두 개 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능력이 있으면 선호가 될 것입니다. 미래 시제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푸셨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142번 문장 삽입 문제를 풀 건데 여기까지 오기 전에 저희가 쭉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읽은 부분은요. 일단 요건 부분이에요. 이런 게 있으면 뭐 좋다, 뭐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썼고 만약에 뽑히게 된다면 그때 해야 되는 일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직책은 이런 일들을 포함을 하는데 여기 보이시죠? 뭐 회계, 통계, 그다음에 일반적인 보조 같은 걸 다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한 업무 소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업무를 만약에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관심이 있다면 제발 방문해 주세요. 우리 웹사이트를까지 나왔네요. 그래서 웹사이트 주소가 나오고 웹사이트에 가면 more information, 더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정보를 보고 정말 지원을 하고 싶다면 당신은 cover letter, cover letter이 뭐죠? 껍데기 편지, 자기소개서죠. 자기소개서와 resumes,라고 나와서 이력서들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담당자의 주소로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보내면 그거를 또 보고 인터뷰를 시작을 할 건데 우리나라 말로 면접이겠죠. 그래서 면접을 시작할 건데 면접은 11월 5일쯤에 시작을 할 거래요. 그럼 여기까지 일정 소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앞에 일정 소개가 나왔다는 게 힌트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이 네 가지 문장 중에 누구를 쓰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정답은 B를 쓰는 게 좋겠죠.
자, 왜냐면 면접이 11월 5일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궁금해하는 게 그 면접 보면 결과는 언제 나와요? 이거 맨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와서 언제 나오는지 볼게요. 결과는 벌써 이미 나오네. The following months에다 빨리 표시하죠. following은 다음에 란 뜻이라서 여기서는 11월 달이었으니까 12월이 되겠죠. 그럼 다음 달부터 그 직책을 맡은 그 일이 업무가 시작될 겁니다. 면접 보고 곧장 하네요. 그래서 요거까지 체크를 해서 정답은 B 쓰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는 왜 안 되는지 볼게요. 일단 C번은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전화를 달라고요? 아니 이거 아까 있었잖아요. 우리가 읽었는데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이미 들어가라고 했지 전화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A번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지를 띄운 거지 당신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어떤 지원자가 우리 회사에 정말 이력서를 냈을 때 우리 관심 보여줘서 고맙습니다. 그럴 때 쓰는 거죠. 그 D번은 뭐 나중에 답으로는 잘 나오죠. We apologize for any inconvenience. 불편함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인데 잘못된 거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건 뭐 공사를 한다든지 뭔가 고장이 났다든지 그때 쓰는 말이니까 여기서는 어울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쭉 오늘도 이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1강에서는요. 파트 5랑 6를 정리해봤는데 대충 어떻게 푸는 건지 감이 오셨죠? 그럼 이 감을 오늘 익히시고 앞으로 더 정교하게 그 전략을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오늘 거 잘 정리하시고 다음 강좌에서도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랑 열심히 공부하실 거죠? 기대하고 있을게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 강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